안녕하세요. 재무멘토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도 11월에 대치동에서 PB를 하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한숨을 푹 쉬었던 그 모습이 제 이제 머리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날 왜 횡단보도를 걸어가면서 한숨을 푹 쉬었냐면, 그날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날이었어요. 그만큼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충격이 좀 컸었던 거죠. 자, 그때 충격을 한번 경험하셨던 분이나 그때 충격을 한번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셨던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채권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트럼프나 해리스가 미국 대선에 당선이 됐을 때 앞으로 채권 가격, 즉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선 후보로 나온 게 이제 이번 2024년을 포함해서 총 3번 있었거든요. 2016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어요. 2016년 기억하시나요? 이때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때는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실제로 득표수도 힐러리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득표수가 높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을 더 많이 가져가야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때 예상을 다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이제 금융시장만 놓고 보자면 큰 충격과 혼란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또 2024년 11월 5일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또 붙는 대선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이게 금융시장, 즉 이제 채권 시장에도 큰 충격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1월 5일에 혹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채권 시장에 있을지 모르는 충격을 대비해야 되고 또 관심이 많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11월에는요, 이처럼 주식도 올랐지만 채권 금리도 올랐어요. 근데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고, 장기채일수록 그 충격이 더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채권 금리가 이처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두 시점을요, 금리만 가지고 조금 길게 한번 늘려서 봐볼게요. 이때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고요. 자, 이때가 2020년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을 당시예요. 이제 두 시기 다 대통령 당선 직후에 채권 금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채권 금리만 한번 단편적으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시기도 채권 금리가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 왜 채권 금리가 급등했는지 하나 더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기보다는요, 이때는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피봇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즉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시장금리는 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치솟았던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도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시기부터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시장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거죠.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이 두 시기와는 확연히 기준금리 정책을 다르게 펼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정치 리스크 안 봐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되거나 해리스가 될 때 그래도 두 후보 간의 정책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알고 대응을 해야지 출렁이는 시기에서도 잘 버티실 수가 있어요. 두 후보의 정책 3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후보 모두 감세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범위가 좀 달라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감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전방위적인 감세는 아니고 일정한 이제 특정 부분을 타겟해서 감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폭적인 감세 정책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여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은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조금 예민하게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CRFB에서 발행한 대선 후보별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는 3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트럼프가 되면은 7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됐을 때 조금 더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채권 가격 하락 압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두 후보의 정책 차이점을 또 챙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민 정책하고 관세 정책인데요. 이 이민 정책하고 관세 정책 모두 트럼프가 해리스에 비해서 좀 더 배타적인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중국은 물론이고 멕시코까지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관세를 높이는 정책은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금리 상승과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강경책은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이 인건비 상승은 역시 또 물가 상승과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많이 매기는 거하고요, 강경한 이민 정책이요, 무조건 채권 가격 하락으로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관세를 많이 매기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채권 발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면 그만큼 사회복지 비용이 또 적게 나가면서 이는 또 채권 발행의 감소로 이어져서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표현 기억하시죠? 마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상사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시장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게 또 이 금융시장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번 계속 끝까지 예측을 해서 맞춰봐야 되는 거죠.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대선에 출마를 했을 때 다들 힐러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는 도박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도박 사이트에서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것이라고 베팅이 좀 더 증가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현재 도박 사이트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건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 7개의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거다라는 베팅이 해리스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둘 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긴 할 건데 트럼프가 조금 더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는 채권 가격 하락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채권 투자 그만해야 될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그때마다 미세한 환경의 차이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2016년도와 지금은 명확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준금리 정책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2016년은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피봇 시기였고요.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피봇 시기라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채권 가격에 일시적인 충격은 주겠지만요, 저는 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18일 미국의 비컷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지난 9월 고용이 이제 너무 잘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4.1%까지 찍었다가 오늘 촬영일이 17일인데 오늘 현재 한 4%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이달 말에 발표될 9월 물가 지표죠. PCE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이미 PPI와 CPI를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11월 초에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1일에는 바로 10월에 고용 발표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대선이 있고 또 바로 이어서 FOMC가 있어요. 11월 초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출렁이고 요동을 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출렁임에도 조금 기다리시면은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구독자분들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저도요, 4.1%까지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 심장이 쫄깃쫄깃하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이제 연준에서 발표하는 SAP를 자주 보는데요.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2024년에는 4.4%, 2025년에는 3.4%, 그 다음에 26년, 27년에는 중립금리로 2.9%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국채에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 리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채권 금리가 치솟은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치솟은 게 아니고 그때는 피복 시기, 인상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작용을 했던 거고요. 오히려요, 물가가 혹시 오를 조짐이 보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 채권 투자자한테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나오는 물가 지표들은 이제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아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항상 예의주시를 하면서 더 투자할지 지금 뺄지를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